경상북도 새마을재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번석 새마을재단 대표이사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승진과 보탬이 없이 봉사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재단법인 새마을재단 이순정.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재단 대표이사 이순정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성희 상임이사입니다. 신소연 경영총괄부장입니다. 이경복 사업부장입니다. 부병관 홍보협력팀장입니다. 이상우 새마을연수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도민의 행정과 보건 복지를 위해서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귀중한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관이니까 새마을 정신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새마을 사업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새마을재단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 드린 자료 1쪽부터 간결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1쪽 설립 목적은 새마을운동의 성공 경험을 국내외 사회와 공유해서 인류 공명의 기업, 지구촌 빈곤 정식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설립 목적입니다. 저희 조직은 대표이사, 상임이사, 상처장, 그다음에 경영총괄부 사업부 홍보협력팀 등의 부서가 있으며 새마을연구소와 해외사무소 8개소를 두고 있습니다. 인원은 정원 30명에 저는 25명입니다. 거기 자료상에는 22로 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3명이 충원돼서 저는 25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쪽 부서별 주요 업무입니다. 각 부서에 따라서 경영총괄, 사업, 홍보협력, 새마을연구소 순으로 업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재정 규모는 현재 108.5억 원의 예산으로 기금 300억 원을 가지고 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의 비전 및 추진 전략입니다. 미션은 새마을 조성을 공유해서 국민과 인류의 행복에 기여한다. 그 비전은 새마을 운동을 통한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 목표로 3가지가 있습니다. 국내 새마을 사업 창달, 해외 사업 혁신, 새바람 새마을 전국 특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6쪽부터 2023년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및 2024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범마을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시범마을은 새마을운동의 성공 경험과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공유해서 개발도상국 주민 자유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에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8개국 33개 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4개국, 아시아의 4개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범마을 사업을 국가변혁 사업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6개국 21개 마을, 그리고 거기에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등 마을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7페이지 해외 새마을 연수 및 보급 지도자 양성입니다. 현재 저희가 사업은 아시아 아프리카 개도국 마을 주민 공무원 등 785명을 연수를 해왔습니다. 연수 효과의 확산을 위해서 현재는 일반인으로부터 관리직 그리고 고위직으로 연수 대상을 확장해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해외 봉사단 소개입니다. 현재 미국, 베트남, 스리랑카의 3개국에 대해서 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도민봉사단을 별도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쪽에 새마을 국제교류 협력 사업입니다. 현재 IFA하고 꽃들기 과를 위해서
협력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이것이 끝나는 대로 기업형 지원 연수를 추가로 스리랑카, 라오스 등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0쪽의 새마을운동연구소입니다. 현재 연구소는 베트남 호치민대 그리고 지금 사업 협력을 시작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방기대학의 연수센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글로벌 청년 새마을 지도자 선발 및 파견입니다. 이것은 새롭게 봉사학습 개념을 활용해서 대학의 학점과 현지 봉사를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해서 올해부터 봉사 파견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확대해 나갔습니다. 12쪽의 새마을 국제 포럼입니다. 지난 올해 새마을 국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우리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에서 실시했습니다. 이번에 국제 포럼에는 청년들의 참여를 좀 공식 패널로 확장해서 하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기부금 공모 사업을 통한 사업비 확보, 고비의존 감소 노력입니다. 저희는 민간단체의 자발적 기부금 집행 및 국비, 허위카 공모 사업 발굴로 사업비 지원을 마련해서 고비의존을 감소하고 새마을 사업 이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아진 산업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통계로 5년간 17억을 기부하기로 해서 어저께 이승식을 했으며,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5천만 원을 제공하는 등 저희가 민간 기부금 수주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새마을 사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신문, 방송, 유튜브 등의 홍보 실시하는 것을 포함해서 뉴스레터, 연차보고서, 브로셔, 홍보 영상 등을 제작하고 있으며 제1회 새마을 페스티벌 그리고 홍보 부스들을 확장해서 홍보 사업이 확장되도록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온라인 확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쪽으로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경북 새마을 국내 다양한 계층으로 확산 노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표준 교재 교환을 개발 중에 있고, 특히 오랫동안 실시되지 않고 있던 새마을운동 국민조사를 지난달에 시행했습니다. 16쪽입니다. 16쪽부터 2024년 신규 역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ODA 희망 기업을 발굴해서 해외 새마을운동 재원을 하는 노력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 기업의 출연을 받아서 지금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향후 민간 기업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대상으로 새마을운동 중심 참여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스리랑카를 중심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농촌 지역 근로자로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새마을운동을 가르쳐서 근무하는 동안에 좋은 성과를 내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문화 디지털을 접목한 해외 새마을 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농업 위주의 전통적 방식의 새마을 시범 사업에 초점을 맞췄다면 향후에는 국내 및 국외 온라인 ICT 테크놀로지를 접목해서 좀 더 현대 시대의 조류에 맞고 또한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경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지금까지 새마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새마을운동 정주로서의 역할 수행과 위상 제고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새마을재단 임직원모 등은 주어진 임무에 본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그전에도 그렇고 새마을재단이나 행복재단 여성정책개발은 이직률이 높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전문에 비해서 현역이 조금씩 부족한데 이렇게 직원이 부족한데 사업이 진행됩니까?
예,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인과 처방인데 원인은 국내 그 내근하는 경우에 이제 보수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돼서 특히 가위직급의 경우 문제가 돼서 도청하고 의논을 해서 그 부분은 일부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해외 사무소입니다. 해외 사무소가 현지 근무 수당도 주고 하지만 호이카 등 다른 기관의 현지 처우하고 너무 격차가 나서 이쪽에 있는 분들이 업무 사기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하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새마을 조직이 높은 사업 목적에 비해서 근무 여건이 좋지 않아서 계속 이직자들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처방으로는 그런 처우를 개선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것과 함께 채용 자체에 대한 기관 자체의 자율성을 좀 높여가면서 대응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신 문화 우리가 하면 된다 할 수 있던 국민정신 결집운동의 본산에서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긍지심을 못 가지고 또 처우가 불만족스러워서 이직을 많이 한다면 우리가 자랑하는 새마을운동을 세계에 어떻게 보호할 것이며 또 지도자들의 사기 진작을 어떻게 하고 사업 방향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염려스럽게 합니다. 물론 한정된 재원 내에서 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만 업무와 긍지만 가지고 근무하시는 업무를 지시해야 됩니다. 그럼 뭐 전체적으로 어떻게 그걸 개선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 와서 상의도 좀 하고 지평부에 가서 예산 확보도 더 하고 해서 여기 근무한 직원들이 그야말로 새마을생계재단 행복재단은 근무하고 싶은 지역이다, 직장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수차례 본의원이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금년 와서 보니까 이렇게 또 아직 정원에서 많은 결혼을 시키는 거 보니 상당히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움이 있고 또 경영평가가 B에서 A로 왔다가 B 플러스 지금 떨어졌어요. 2021년, 22년에는 도 감사 지적사항이 전혀 하나도 없다가 2023년도 아직까지 남았는데 감사 지적사항이 이렇게 8가지나 나왔어요. 시간이 지내감으로써 우리가 일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감사 지적사항이 안 나오더라도 여기 지금 감사를 보면 좀 답답합니다. 이거 뭐 수의계약 부적지라든지 재단 임의 행동원이면 이런 여기 감사 지적된 이 사항들은 지적되지 않아야 될 사항들이 지적됐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자체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식구들의 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역량에서 직무를 맡은 역량에 부족한 게 있어가 이랬는지 근데 도감사에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경영평가가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지 뭐 때문에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께서 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직원들의 근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는 여건 부분만 말씀드렸는데 의지 같은 부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할 때 전 직원이 같이 회의를 하면서 이야기도 하는데 그것을 꾸준히 교육을 하는 한편 다른 하나는 저는 이제 그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온 것이 우리 조직이 전반적으로 디케이돼서 그렇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 저희가 업무를 좀 굉장히 확장적으로 하면서 평가, 체크하는 절차를 굉장히 엄격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고 이제 작년에 마침 사무감사가 있어서 이렇게 지적이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원인을 파악해서 고쳐나가면서 좀 더 확실한 조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지적되지 않아야 될 상황들 지적된다는 것은 근무 자세가 좀 덜됐다, 긴장감이 없었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 그건 정말 몰라서 지적사항이 나온다고 그렇게 개선해야 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감사 지적이 되고 그래서 경영평가에 마이너스가 된다면 좀 고쳐야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행정국장님 자리하고 계십니다만 우리가 정원 30명에 회원은 22명
근데 급수는 다 좋아요. 1급, 2급, 3급. 우리 경상북도 내 출자 치료 기관에 대한 직원들 급수가 어떤 조직은 9급부터 5급까지 가고 있고 어떤 조직은 6급부터 7급까지 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외부에서 봤을 때 2급, 3급 직원들이 있는데 왜 이 직급이 많을까? 직책에 대한, 직급에 대한 어떤 부품한 그런 게 2급 정도 근무하는 사람이 왜 이직을 할까? 3급 근무는 6급 근무, 왜 6급, 5급, 6급이면 또 5급, 4급 왜 이직을 할까? 다른 출자 출연 기관은 5급이 최고 책임자래요. 8급, 9급이 수록 해야 그럼 같은 경상북도 내 출자 출연 기관에 근무하면서 어떤 사람 나는 2급 치고 있대. 2급 중에 저쪽 가면 6급이고. 이 부분들 우리 자치행정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고 있으면 자기가 보고 있습니다만 직급만 올려줄 것이 아닌 실제적으로 여기서 근무했을 때 긍지라든지 보람이라든지 그런 걸 가질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유도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보면 조직에 그리고 또 해외 사업에 보면 사무소에 나가는 사무소장 직급이 또 들쑥날쑥해요. 오늘 기준이 있는지. 그 2급 직원이 해야 될 일이 다른 데서는 6급 직원이 한다. 5급 직원이 한다. 출자 진행기관의 이거 괴리는 어떻게 막아야 될 것인지. 지금 행복재단이나 생활체육재단 이쪽으로는 또 거의 5급에서 1급까지 가고 있고 청소는 육성재단에 이런 9급에서 5급까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치행정부에서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해 주시고 생활체육재단에서도 직급만 높여주고 중요한 거 아니다고. 실제 그분들이 여기 근무하면서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 직급도 중요하죠. 3급 정도 되면 경상북도 3급 보면 몇 명이나 되느냐고. 2급 보면 몇 명이나 6명 갖고 있어요. 경상북도 전체에. 그분들이 2급까지 행정을 해서 가면 몇 년을 전에 2급을 갑니까? 출자 출연 가면 전부 2급이고 3급이고 4급 설강까지 가면 30년 걸립니다. 직권만 남발해놓고 실제 일은 어떻게 되는지 이직률이 억수로 많고 그럼 이 재단이 과연 지들 일을 하는 것인가 이런 의심을 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건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도의 자치행정의 직급관계를 표대를 새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해서 통일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 자체스만이라도 그 직급에 맞는 본인의 어떤 일 대외적으로 그런 직급을 가지고 왔을 때 너무 부품하게 해서 명함내는 미국이다라는 근데 실제 이런 그렇다. 우리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직급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해외 파견도 같은 직급에 물론 나라에 따라 좀 차이가 납니다만은 그 업무를 어느 선에 정해놓고 저도 해외 사무소장으로 나갔을 때는 어느 급 정도 돼야 된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계시면 좋고 아까 자료 지켰던 홍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해외 청년 지도자 파견을 몇 년째 했는 줄 알고 있어요. 뭐 인도 같은 경우에 6개월, 필리핀 뭐 이런 쪽으로 또 3개월 쭉 했는데 여기 원래도 보니까 해외 봉사단 파견이 있고 글로벌 청년 새마을 지도자 선발해서 파견이 있는데 이들이 갔다가 짧게는 2,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1년씩 있었던 이 지도자들이 해외에 나갔다 들어간 그 인적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그들을 지금 우리 생활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 전체 자료를 제가 안 받아서 그런데 쭉 다녀온 자원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뒤에 말씀하신 것부터 말씀드려서 그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자세히 알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봉사단은 저희가 단기 있고 중장기 있는데 다녀온 사람들 봉사단 협의를 만들어서 저희가 그 회의도 같이 하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참여하도록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급 부분은 그 공무원 직급하고 저희 직급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2급이 그 공무원의 2급은 아니고요. 전혀 다르게 하고 그 다음에 해외 사무소장은 직급과 상관없이 전문성에 의해서 그냥 사무소장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처우의 문제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요.
경영 평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애석하게 생각합니다만은 A를 받았다가 이제 B 플러스로 됐는데 그 원인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는 저희가 그 평가 배점에 있어서 요번에 경영학 하는 팀들이 담당하면서 관리 부분이 배점이 늘었어요. 그런데 마침 저희가 그 부분에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냐면 조직상의 상위직이 많으면 조금 감동을 받게 되죠. 저희 그런데 일시적으로 상위직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증가했냐 적어지냐 이것이 또 중요한 거였는데 저희가 해외 사업 예산이 굉장히 삭감되는 한 50%를 깎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정적인 타격이 돼서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 것으로 생각되고 결과적으로 B 플러스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조건을 감내하는 그런 경영을 통해서 좋은 성적을 내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부사적 있어서 비플이 나오겠지만 우리 새마을 세계에다 제당은 경상북도의 정신 자랑입니다. 네. 우리 재단에서 좀 힘드시더라도 S등급이나 A등급이 나올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 만지는 기회 주시기 바라고 아까 그 공무원 직급과 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다르니까 그래 나오죠. 출자 추진 기관끼리도 다르다고 합니다. 그럼 청소년 유승재단 왜 받아가지고 고급부터 시작해 보고 온 거지? 그럼 5억 이상 못 가요. 그럼 그거는 왜 정해? 그럼 그 기준이 있게 정했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가? 5급부터 시작해가지고 1급으로 가느냐? 왜 이런 말씀 드리놓고는 해외에서 갔을 때도 그분들 우리 공무원 조직의 직급을 알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얼마 4급짜리다. 4급짜리다. 그 급수에 대해서 평가하는 나라도 후진감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 나간 사람이 우리가 8급이다 이런 것들은 인정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서 극복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출자 출연 기간까지 끼리 전체 직급을 통일해야 될 필요도 있다. 나는 새마을 세계화 재단이나 행복재단 어디 있으니까 난 2급이고 청소년 유승재단이 쉽게 나는 8급이다. 7급이다. 같은 직원들끼리 직급 차이가 너무 난단 말입니다. 물론 같은 재단은 아니지만 그걸 지적했던 부분이고 해외 청년 지도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우리가 그때 선발해서 뭐 월 60만 원인가 뭐 얼마를 주면서까지 그렇게 했던 6, 7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들을 어떤 모임이 있는지 그들에 대한 차후 그 후에 대한 교육이 있는지 그들을 어떻게 하는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럼 일회성을 갔다 와서 우리 새마을 지도자를 거기 가서 새마을 교육 이어서 잠깐 배워가 정말 지도도 아닌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6개월 동안 새마을 운동 전파하고 들어왔는데 알만한 사람 새마을이자 조금 보고 알만한 자원들을 방치한 것 같으면 뭐 때문에 이 사업을 했는지 그들을 우리가 새마을 가족으로 집어넣고 새마을 자원으로 하려고 하고 다시 보낼 수 있는지 돈 60만 원 받고 지금 젊은 사람들 해외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본의원의 둘째 아들도 일본에 보냈어요. 인도에. 가서 겪어보라고. 돈으로 생각한다면 갈 수 없는 자리면 갔다 오고 난데 지금까지 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 재단이지 아니면 또 새마을 누구도 어디도 한 번이라도 회의라든지 어떻게 제가 연락을 없어요. 그 자원들도 관리함으로써 외연도 확대하고 그들이 새마을 세계화 재단 경상북도 새마을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자원 될 수 있는 쪽으로 우리 검토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 그 말씀 드렸던 것이고 지금 요 미국의 8쪽입니다. 미국 새마을 봉사단 3명 나가고 베트남 고등학생 9명, 스리랑카 우리가 이번에 추진 실적이 23명입니다. 근데 그 외에 파견인은 33명 뭔가요? 8쪽, 주연부 8쪽에 새마을 해외 봉사단 파견 새마을 5대 체험기에 제공했는 데서 그게 먼저 가입된 봉사단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버랩 되는 기간이에요. 네. 네. 그럼 현재 나가 있는 사람 33명이고 이번에 원래 했던 거는 23명이란 말입니까? 이게 총 합쳐서 나가 있는 사람이 현재까지 다 되어 있는 건데 현재 있는 사람 그 밑에 있는 게 맞습니다.
우리 지금 추진 실적은 22명이잖아요. 학교를 보면 위에 네. 위에 파견국가에 파견된 33명이고 밑에 추진 실적은 22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에는 연인원이고, 그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11월 달에 고등학생들도 10명 보내거든요. 그럼 그거 왜 빠진가요? 그건 예정이기 때문에. 예정. 예. 그래서 파견이면 33명이고 지금 실적은 23명에서 지금 아직 공모를 기획 중에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이해하셨으니까. 예. 일단 어떤 상황이든 우리 경상 또 대한민국의 자랑인 새마을운동 세계적으로서 고생해 주시는데 뭐 본의원이나 다른 의원 또 어디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하자. 그 정말 우리 이 정신문화 이거는 새 세트로 전 세계에 퍼져나가서 전 세계 인류가 우리 경상 또 새마을 정신도 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드렸던 말씀이니까 그리 이해해 주시고 직원들 직급 문제 이 부분은 우리 자체 행정국하고 같이 또 판단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이 없도록 총문을 시켜서 업무가 편중되게 어떤 직원들에게 업무가 편중돼서 또 근무만 하고 일이 많아 또 근무만 하고 이런 조직이 안 되도록 정원을 채우고 일을 그 맞춰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 김희수 의원님께서 힘줘서 말씀하시는 봉사하고 온 분들의 사후 관리, 그거 이제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회를 만들고 저희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협의회 자체가 이제 일일이 다 연락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좀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은 저희가 뉴스레터도 아마 봉사들에게 직접적으로 다 전달이 되게 하고 앞으로 우리가 케이스 때마다 봉사 갔다 온 분들이 다시금 참여할 수 있게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고 그다음에 도의 출자 출연 기관들의 직급이나 처우 같은 거는 저도 제가 이 기관을 떠나서 제3자에서 입장에서 얘기하면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그래 하시고 의뢰를 하시겠습니다만 구슬이 서마도 껴야 보수이 되고 보배가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자문을 갖고 있더라도 그들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 잠재된 우리 어떤 실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그렇듯이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좀 더 외를 확대해서 새마을 세계화 재단이 정말로 새마을 세계화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재단이 되도록 빌겠습니다. 이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마 대표님한테 뭐 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 신소연 부장님은 직책이 뭡니까? 팀장입니까? 뭡니까 지금? 지금 현재 경영 총괄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장급이죠. 부장급입니다. 그러니까 부장인데 총괄 맞죠? 예, 그렇습니다. 시간의 수당을 언제부터 받았죠? 우리 부장님 그 팀장 총괄인 거 언제부터죠? 지금 현재 이 부장급, 직책급 관리 수당을 올해 아니 언제부터 그 직책을 받았냐고? 올해 7월에 보직을 7월에 받았어요? 예. 7월 1일부로 7월 한 10 며칠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진 않는데 10 며칠부로 맡았습니다. 7월 달에 받았고 근데 왜 다른 보면 사무 4급도 있는데 신소연 씨가 부장으로 맡죠? 지금 실제로는 직무 경영 총괄부장 직무 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직무 대리. 예.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시간의 수당을 보니까 일률적으로 받아. 거의. 그렇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신소연 씨는 4급이 5급인데 직책 부장을 받고 쭉 시간의 수당을 받더라고. 받다가 7월 달에 돼서 시간의 수당을 34만 4,850원, 직책 수당 23만 3,330원을 받았더라고. 여기 보면 권영민 씨라고 있더라고. 권영 씨. 예. 있죠? 네. 이 사람은 직책 수당도 받고 시간의 수당도 받아요. 이 사람은. 본인이 뭐예요? 권영민 씨라는 사람은. 그리고 제출 드린 표에 보면은 저희가 시간의 수당과 직책 관리 수당 잘 들어봐요. 이거 근로기준법 압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보면
팀장급은 시간의 수당을 못 받아요. 아시죠? 예. 근데 이분은 팀장 수당도 받고 시간의 수당도 제일 많이 받아. 권영민 씨란 분은. 근데 거기 지금 권영민 제출된 자료에 보면 22년 10월부터 23년 2월까지는 지금 직책급 수당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3월부터는 직책급 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았는데 시간의 수당을 시간을 어떻게 측정을 해? 그 새마을 세계자들은 네. 시간의 수당 신청을 어떻게 해요? 받아요. 저희는 매일 근무에 대한 시간의 근무를 직원들이 사전에 신청을 하면은 이제 저희가 그 그럼 그 사람이 정경자가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그 최종 승인을 받아? 그러면 여기 지금 지문 인식을 합니까? 컴퓨터로 합니까? 뭐로 합니까? 여기는 시간의 수당. 저희는 지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못됐죠. 지금 도청은 뭐로 하는 줄 알아요? 다른 데는 아니요. 컴퓨터로 합니다. 컴퓨터로. 잠깐만요. 국장한테 잠깐. 국장님. 네. 국장님한테 좀. 예. 국장님. 예. 지금 시간의 수당을 지금 웬만한 그 개인 사기업도 지금 컴퓨터에 보면 자동 인식을 해요. 업무를 뭘 하는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로 다 바뀌고 있는데 유일하게 내가 시간을 왜 수당을 보니까 그냥 하는 거야. 지문으로. 새마을 세계자도 컴퓨터에 해줘요. 아시겠습니까? 예. 이제는 옛날하고 틀립니다. 시간의 수당을 정말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정확히 나와. 그냥 와서 지문만 찍으면 시간의 수당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까지 다 나와요. 이제는. 아시겠습니까? 팀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반드시 새마을 세계자들도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시간의 수당을 이래 받아보니까 천차만별이야. 근데 6급 사무 6급은 시간의 수당이 5만 원밖에 안 돼. 5만 6천 원, 14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해외 파견을 받고 뭐 23만 원, 14만 원 이런데 직급이 높을수록 50만 원이 다 넘어. 이게. 하여튼 다른 얘기 할 거 없고 아무쪼록 내년 1월 1일부터는 지문인식기에서 바꿔줘요.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의 수당이 정확하게 나와요. 무슨 일을 했는지. 옛날같이 지문인식으로 하면 한예로 영주소방서에서 지문인식으로 했어요. 그 텔레비 맞았어. 밖에 놀다 와요. 지문인식만 하는 거야. 무슨 일을 하는. 그래서 내가 시간의 수당을 왜 받았냐면 유일하게 지금 되도록이면 거의 다 이 컴퓨터로 다 바뀌는데 이거는 새마을 세계자들은 안 바뀌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좀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는 방법을 시간의 수당이 자동으로 될 수 있도록 무슨 말 아시죠? 그 팀장도 편해. 이분들이 시간을 얼마나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 부탁을 드리고 일단 내가 이 질타를 하는 게 아니고 다 이제 바뀌었어요. 컴퓨터로 무슨 일을 하는지까지 다 나와. 내가 오라를 하는지 뭘 하는지까지 다 알아요. 이제는 컴퓨터만 켜놓고 있는지 옛날하고 틀립니다. 이제는 보통 이 사기업들도 이제는 옛날에 시간의 수당을 할 때 컴퓨터로 봐요. 무슨 일을 했는지까지 내가 밤새 뭐 일을 했는지 뭘 했는지까지도 다 아니까 우리 새마을 세계자들도 시간의 수당에 뭐 1시간을 더 했니 뭐 덜 했니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서로가 깨끗하게 내가 한 만큼 받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팀장급은 반드시 시간의 수당을 주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현재 지금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혹시나 팀장급 이상은 시간의 수당을 주면 안 돼요. 예, 절대로 아시겠죠? 지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팀장이 몇 급인지 대표님 팀장이 몇 급인지 딱 정해줘요. 팀장급 이상들은. 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앉으세요.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고 홍보 담당하는 부장님 누구시죠? 홍보 네, 후배관입니다. 한번 쭉 봤습니까? 이 홈페이지 전체를 우리 지적사항하고 작년도 와서 지적했는 내용하고 네, 홍보하고 SNS하고 이거 한번 보십니까? 네, 보고 있습니다. 잘못된 점이 뭐 있죠? 한번 쭉 이야기해 보시죠. 내가 지적하기 전에. 예. 작년에 이제 그 홍보가 좀 약하기 때문에 홍보 부서를 신설해가지고 홍보 활동을 좀 강화하라. 그다음에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블로그 등 각종 SNS를 활동을 강화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올해 이제 그 홍보 협력 그 팀을 또 신설했습니다. 해서 그래서 예. 그래 해서 과연 얼마만큼 홍보했습니까? 저희도 뭐 실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뭐 의원님께서 그 생각하는 것만큼은 이렇게 많이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봐봐요. 이거 내가 저기 다 뽑은 거야. 네, 네. 들어가서 예? 들어가서 뽑았는데 완전 엉망이야. 아이고 이건 홍보 예산이 원래 얼마였습니까? 홍보 예산이 올해 홍보 예산은 별도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 사무 관리비에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은 이 SNS 이거 다 봤습니까 혹시? 저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들어가 보죠. 그럼 대표님은 이거 보고 그래서 개편을 해서 저 최근에 개편을 했습니다. 최근에 개편했습니까? 홍보팀을 아니 홈페이지 발주를 줘가지고 최근에 했습니까? 네. 한번 대표님이 스스로 반성을 좀 하세요. 이 홍보 해놓은 거 보고 해놓은 거 보시고 제가 지적하면 괜히 기분만 상할 것 같고 제발 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저희가 내가 이 다른 데도 쭉 봤는데 가장 엉망이야. 새마을 세계하잖아요. 해놓은 내용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게 수박 그다 시공해놨어요. 네. 전부 다. 저희가 지금 어떻게 했냐면은 그 홈페이지에 대해서 그 컨텐츠 업데이트하는 거 예. 그런 것들을 각 부서별로 나눠서 하고 예. 그다음에 최근에 그게 미흡한 부분들도 있어서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부장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서 다시 체크하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 뭐 뜻을 헤아려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내년에 와서 다시 보겠습니다. 보는데 제가 이제 홈페이지 가보니까 모르면 이 다른 기관한테 한번 알아봐 SNS 관리하는 예산을 따로 만들어요. 해가지고 그 관리하는 사람한테 예산을 해주세요. 해가지고 이걸 안 내면 다른 데 위탁을 하든지 SNS 관리하는 것도 그리고 언론 연선들이 보니까 2022년도에 신문사 광고 한 건 330만 원 2023년 신문사 광고 월간 2건 660만 원 홍보사에 전부 다라고 그리고 나머지는 없더라고 쭉 받아보니까 아무쪼록 홍보가 좀 잘 됐더라고 우리 대표님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임기 내년 4월까지. 내년 4월 네. 2024년 4월 25년 4월. 25년 4월 그럼 내년도도 뭐 행감을 하시겠네 그죠? 네, 그렇게. 제가 이거는 안 부리고 들고 있겠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이거는. 그거 저는 상임위가 할 데가 없어요. 행복이밖에 못 있어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요새 뭐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홍보를 홈페이지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리고 SNS도 하는 거고. 다양한 그러니까 아니 있는데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내년도 홍보를 어떻게 SNS도 어떻게 할 거고 무슨 말이면 SNS도 뭐 유튜브나 이런 쪽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것까지 내용을 다 뽑아볼 거예요. 예. 뭘 얼마만큼 했는지 변화가 얼마만큼 변화가 됐는지 그리고 그 홍보팀장님 예, 내일 한번 두고 봅시다. 어떻게 잘하는지.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조금 전에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에는 그 관리를 위해서 매달 한 30만 원 정도 예산을 아이 모르겠어. 그건 뭐 예산은 알아서 했고 홍보하면 다 저기
만들어놔봐요.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어떻게 했고 어떤 방향으로 했고 누가 받고 얼마 정도 했는지 반드시 이걸 한번 만들어놔봐요. 받아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하시겠습니까? 이상님. 네. 이상입니다. 이 새마을해 봉사단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미국 보스턴 네. 새마을해 봉사단이 작년 대비해 갖고 지금 한 50% 정도 파견 인원이 줄어들었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 문제 때문에 줄어든 겁니까? 미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뭐 단지 미국 때문만은 아니고 요번에 뭐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네. 작년 대비 뭐 예산보다는 인원이 조금 축소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동남아로 가면은 충분히 예산이 미국 보스턴 가는 것보다는 많이 소요경비는 줄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뭐 그런 차원은 아니고 계획이 그렇게 돼서 한 거지 꼭 예산을 뭐 아끼고 더 쓰고 그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 사실 이 미국 보스턴 지역에 새마을해 봉사단 파견이라는 조금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식상한데 미국 보스턴이 지금 다녀오셔가지고 지금 봉사단 지금 저 시범마을이 조성돼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범마을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고 그러면은 그 성과물은 어떻게? 성과는 저희가 지금 그 경북 내의 대학생 3명을 보스턴으로 저희가 봉사활동을 파견을 보냈었는데 다녀와서 이제 결과 보고서하고 그런 내용들을 검토해서 저희가 성과물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본래 계획과 취지는 이제 미국 같은 선진국에도 우리가 새마을에 대한 어떤 정신이나 어떤 경험을 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개도국에 저희가 전파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들을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처음에 계획이 시행이 되었고 일반적인 잠깐 네. 해외 특히 저 미국이라는 국가가 네. 패권 의식이 굉장히 강한 국가라고 저는 익히 들어왔고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 특히 이 경상북도의 새마을 정신이 우리 경북도민들한테는 이 피부와 삶 속에 녹여져 있는 그런 정신인데 네. 자칫 잘못해서 이 정신이 미국이라는 이 특수한 국가 때문에 희석이 잘못될까 두려운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새마을재단 설립 이래 우리가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의 해외 봉사단을 파견한 적이 있습니까?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 새마을 봉사를 간다는 자체가 사실은 발상 자체가 공감대 형성이 전혀 안 됩니다. 안 되고 갔다 와서는 결과 보고서 있죠? 네, 있습니다. 근데 결과 보고서가 우리 의회에서 제출을 좀 해달라 했는데 며칠 걸려서 제출이 됐습니까? 당일 요청받고 그 2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일. 네. 4일 걸렸습니다. 4일. 결과 보고서 봤는데 의회에서 소관 상임의회에서 지금 결과 보고서를 봤는데 4일 걸렸어요. 4일 걸렸는데 그 결과 보고서 보면은 그렇게 큰 내용이 없어요. 6주 동안 머물렀는데 결과를 보고서 뭐 어떤 점을 진행했고 새마을 정신을 전파하고 이런 내용이 전무합니다. 심지어 결과 보고서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단원들이 새마을 운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새마을 이 기준이 뭡니까? 이번에 해외 봉사단 3명 파견한 이 파견 인원에 대한
기준이 선발 기준은 선발 말씀하신 기준이 예. 선발 기준은 과거에 이 세 명의 이제 여러 명의 이제 뭐 선발 과정을 통해 가지고 3명을 저희가 선발을 하였는데 일단 관내의 그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선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학생들이 봉사 활동하고 새마을에 대한 이해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선발하는 과정에서 좀 뭐 서류라던가 면접을 통할 때 그런 것들을 적용을 했고 이제 보스턴 지역으로 저희가 봉사 활동을 갔지만 일반적인 도심 지역 외에도 약간 빈민가 지역에 봉사 활동을 할 때 사실 저희가 이제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이라는 선진국의 패권주의가 강한 나라에 우리 걸 그대로 한다는 건 사실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만 빈민가에는 또 빈부의 격차가 미국 내에도 굉장히 크고 거기도 문제가 많이 사회적으로 있는 이슈가 있다 보니 그런데 네. 그 말씀 다 좋은데요. 이런 내용이 이제 우리가 활동 보고서를 보니까 국내 유학기관에서 자녀들 외국 경험시켜 주려고 부모들이 돈을 주고 여름 방학 때 활동시키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본의원은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주로 아시아, 아프리카 개도국 상대로 새마을 사업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새마을 모델은 이게 아시아, 아프리카 못 사는 나라만 적용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서구 사회에서 사실 새마을에 관심을 가져야 이게 전파가 된다. 그 영향력 같은 생각해서 그래서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사업부장 말씀한 대로 그 선진국에도 불평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장소가 자체가 빈민 지역이라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이 의회에서 보기에 소관 상임위에서 보기에는 이게 외유성 미국 봉사단 파견 인식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 부족으로 이제 새마을 봉사활동 파견 인원은 줄어들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당할 것을 의식하고 혹시나 11월 1일 그런 상황으로 인해 갖고 긴급이사에 연 건 아닙니까? 긴급이사의 내용이 뭡니까? 지난번에 이사회를 준비했다가 그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다시 해서 긴급은 아니면 이사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봉사활동 파견 예산 5천만 원 추가 편성하기 위해서 지금 긴급 이사회 열게 된 동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저도 뭐 긴급 좀 그런데 사실 이 3명이 6주 보낼 예산 같으면 시범마을이 조성된 후진국 동남아 수명 정도는 보낼 수 있는 예산 맞죠? 꼭히 우리가 수치적으로 산술적으로 따지긴 좀 하지만 그래 이런 식의 해외 난림 해외 봉사단 파견 방금 대표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면 한번 재검토 한번 해보시고 취지 자체가 외유성으로 한 건 분명히 아닌데 네네. 제가 이제 그 서구 사회 생각해서 한 건데 제가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거가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영서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도 또한 내년에도 행감에서 뵐 수 있겠지만 저는 상임위 옮기지 않을 작정입니다. 앞으로 한 3년은 계속 봐야 될 건데 이런 사안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아무리 우리가 이 도민의 대의기관 우리 의회에서 한다 하지만 참 밝은 내용 그리고 미담 사례 가지고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새마을재단 모든 사례에 대해 갖고 본의원이 철두철미하게 한번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새마을재단이
너무 소통이 안 돼요. 의회랑. 특히 뭐 어떤 사안을 가지고 우리가 소통할 게 아니라 우리 존경하는 김희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평소 소통을 좀 해주시고 필요한 사안은 그때그때 좀 제대로 의원님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상임위에서 좀 소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위원님이 중요하신 말씀하셨는데 소통. 네. 저는 1년에 10번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제 우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려고 일정 하나 잡는데 분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그 일정 한번 잡는데 하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위원회 차원에서 일정을 많이 주시면 저는 새마을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의회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꼭히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회기 중에는 또 볼 수 뭐 소통도 할 수도 있고 사실은 뭐 서로 간의 어떤 이 생각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굳이 또 대표이사님께서 소통을 한번 하자는데 우리 소관 상임위 의원님들이 아무리 지역구 활동이 뭐 바쁘시더라도 그 정도 시간 할애는 안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임기진 의원 좋은 질의하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표자님, 네. 상근 직은 아니시죠? 네. 그럼 일주일에 한 며칠 정도 근무하십니까? 저는 원래 이틀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냥 저 구미에 삽니다. 예. 그러면 전체적인 업무 파악은 정말 잘 하고 계시겠네요. 네. 그럼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 4페이지 보면 아까 뭐 존경하는 우리 김희수 의원님께서 내가 체크를 했는데 이렇게 뭐 한 가지는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내 새마을 사업 추진이라고 사업부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국내 사업은 저희가 주로 교육 연수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청년 세대의 새마을 전수가 약해서 청년 포럼 이런 것도 하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포럼을 만들어서 새마을 이야기를 지난달에 발족을 해서 또 글로벌 포럼 같은 거 포럼 할 때도 청년 패널 따로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봉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하고 연계해서 봉사학습, 학점하고 봉사활동 연결하는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들 문제가 있어서 고등학생들 자원봉사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교육인데 그 각급 학교에 새마을 교육이 사실 부재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파악해 보면 교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영상, 교재, 교환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주의 문제가 있어서 좀 지연되긴 합니다만은 그것이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청년 새마을 지도자 발족은 이 새마을 재단에서 한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합니다. 그거 새마을 중앙회에서도 이제 대학생 동아리 같은 거 하는데 우리는 그 컨셉이 그건 이제 동아리 자원봉사를 모으는 거 우리는 대학하고 계약을 해서 학습 과정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창단할 때 내가 왔었는데 이 대표이사님이나 여기 관계자들을 제가 본 적이 없는데요. 어디요? 저기 청년포. 예. 뭐 말씀? 청년발랑 대구에서 한 거 말씀이세요? 아니 구미사인가 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건 중앙회. 다 일단 뭐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 아까 우리 김희수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사후 관리 그다음에 발족하고 난 이후에 활동들을 전개를 할 수 있도록 재단에서도 많이 살펴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쪽을 보시면 업무 보고 새마을 국제포럼 개최 사업권에 대해서 참석 대상이 500명이 돼 있고 이제 글로벌관에서 다목적으로 해서 500명 대상이 돼 있는데 그때 참석 대상이 어느 분이었습니까? 참석자입니까? 아니면 발표 토론사에? 참석자. 참석자는 일반인 전부 합해서 일반인들 오픈도 하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 영남대 새마을대학원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밑에 이거 내빈이라고 보여지는데 도지사, 도의원, 새마을운동 전문가 이런 분들은 그때 당시 도의원들은 어느 분들이 참석하셨어요? 도의원 이쪽에 새마을 페스티벌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몇 분 오신 걸로 되는데 이쪽에 글로벌 포럼 쪽으로는 계속하게 못 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동시에 중계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혹시 접속하신 줄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아까 대표에서는 우리 총회한 임기진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소통을 좀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대표이사님이 소통하고 하자는 의지가 저는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의회 우리 위원회에다가 어떻게 하자고 했는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혹시 이 지역구 의원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네. 김일수 의원님. 알고 계십니까? 그래요. 예, 예. 저는 대표이사님은 잘 모르는데 지난번에 가서 회의도 같이 하고 제가 페스티벌 지원해달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새마을 페스티벌 하고 그 내용이 대표이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축제가 200개가 넘습니다. 근데 이게 독특한 축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가수 청중동원을 생각해서 가수 부르고 먹거리 위주로 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렇게 안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새마을의 컨텐츠가 좀 승부하려고 했고 그러니까 재미가 좀 덜해서 청중동원이 아주 왕성하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의미에 있어서는 제1회 페스티벌로 경북을 넘어서 전국의 새마을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때 새마을 재단에서 프로그램이라든가 내용을 기획을 한 게 뭐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대회 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글로벌 포럼을 하면서 글로벌 새마을 현장 페스티벌 컴피티션 같은 거에서 상도 주고 뭐 그런 식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주민들하고 연결해서 새마을 입장식 도에서 많이 아이디어를 줬습니다만 입장식 할 때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행진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참석자들로 하여금 뭐 새마을 줄다리 그러니까 새마을에 관련된 옛날에 그 경험자들의 토크 이런 거를 초등학생들 모아놓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 뭐 시낭송, 복식 변화 그런 거 저거 새마을에 관련된 것을 동원하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기획은 새마을 재단에서 한 게 별로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행사를 주관하실 때 새마을 재단이 주관이 되어서 새마을 재단이 여기 부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치? 근데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간부회의를 하고 대표사님 예. 제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잘 알죠. 예. 근데 제가 확인하고 이건 누가 얘기하는 거냐 이거 전말 다 아는데 새마을 재단이 새마을 페스티벌을 제1회로 전국에 알리자고 하면서 아무런 기획을 안 했다면 새마을 재단이 왜 존재합니까? 그러면 그 축제를 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날 행사는 식전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다. 2억을 들여서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의원님이 선거 나오실 때 새마을 페스티벌 하겠다고 공약을 하시고 공약했죠. 공약했는데 저한테 분명히 전폭적으로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했죠. 했는데 행사를 이런 내용을 갖고 하려고 했던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뭘 가지고 하시려고 그랬는데? 아니 대표사님.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실 때 대표사님. 새마을 재단이 잠깐만요. 대표사님. 야, 대표사님, 그거는 우리 김일수 의원님 얘기를 들어보고 답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김일수 의원님 계속 기회하십시오. 대표사님,
제가 제 공약을 이어서 발표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그죠? 제가 대표이사님한테 제 공약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더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래도 가급적 팩트를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팩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하실 때 조금 더 대표이사님 직접 관여를 하셔갖고 전체적인 행사 내용을 조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아니 그거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잘하라 이러면 내가 알겠습니다.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하겠지만 직접 해라고 형처 직접 했는데 주관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주관은 그럼 누가 합니까? 아니 대표이사님이 회의라든가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파악을 하셔갖고 주관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뭐 알겠습니다. 대표이사님, 해외에 지금 주재원으로 나가 있는 나라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8개국에 있습니다. 8국에 나가 있습니다. 이 소장님들 선발 기준이 해외에 나가 있으면 근본적으로 외국어가 동반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소장님들 토픽 그 기준이 몇 점입니까? 지금 현재 가 있는 소장님들은 일반 공채로 채용된 분들이 아니고 옛날에 자체적으로 할 때 채용된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 하는 기준은 다른데 그 당시 픽을 몇 점이었습니까? 토익 700, 토플 80, 뭐 이런 식으로 5픽. 그러면 영사직 7급 공무원들은 몇 점인 줄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겠습니다. 본원에는 알고 있기는 790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700점이라고 하면 물론 뭐 이 토익 점수로 해서 다 이게 언어 능력이 다 된다 이런 안 된다 이런 것도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점수로 이렇게 기준점을 두고 봤을 때는 이 7급 공무원 저 영사직은 790점이고 소장님은 700점이라는 게 이게 조금 어떻게 대표님 보시기에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7급 공무원 정도는 돼야 되겠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본의원이 봤을 때는 이런 소장님들이 혹여 외부에서 봤을 때 보건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누군가에 의해서 예, 그런 영향력을 줘서 해외로 이렇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우려하시는 바는 이해가 되는데 네. 지금 해외 사무소장은 충원을 못해서 애를 먹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결혼 생기는 거 달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상황. 지금 건태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우리 저 담당자가 계속 통화를 하죠. 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해외 소장님들 그걸 사택이라고 합니까? 현지 사무소 및 주택. 네, 그렇습니다. 주택. 네. 예, 주택이 지금 월 얼마 정도 나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거기 데이터가 있는데 주택 수당으로 한 200만 원 정도, 230만 원 정도 줍니다. 아 그래요. 네. 현지 환산은 좀 다르겠죠. 본의원이 조사해본 결과를 보면 인도네시아에 연간 3,577만 원 나가고 있고요. 베트남에 3,744만 원. 주택 임차료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스리랑카에 2,900, 한 3,000만 정도 나가 있고, 네. 라오스에 한 2,600만 원. 예, 이렇게 지금 코트디보리아 여기가 지금 숙식이 지금 사무실이 없습니까?
그냥 사무실에서 사무실도 하죠. 예, 예. 예. 나이지리아 그죠? 거기도 근데 원래는 줘야 됩니다. 근데 그냥 본인들이 예상할 예. 생각에. 근데 이렇게 지금 주택 이 공급하는 금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이게 지금 몇 평 기준입니까? 그걸 규정이 여기가 해외로 봤을 때 저희들 하나보다는 뭐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낮다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이런 비싼 임대료를 주고 이렇게 낭비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낭비라고 생각하면 낭비인데요. 이제 제가 약간 말씀이 길어져도 양해하십시오. 지금 해외 ODA 하는 어프로치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이제 새마을 중앙회.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 2천만 원씩 현지 코디네이터에 돈 주고 그냥 끝났다. 근데 그 2천만 원이 어디 가는지 사실 잘 몰라요. 현지 그냥 교민들한테 가는 게 대부분인데. 그 다음에 이제 코이카가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코이카 하는 방식은 대규모를 하기 때문에 직접 하지 않고 위탁 업체들 모아가지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 들어가서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자금 관리를 하지 사업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경상북도가 제가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해외 사무소를 설치해서 직접 코디네이터를 데리고 마을을 부딪혀가면서 보병 스타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성과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해외 사무소가 필수인 거예요. 근데 사람을 보내는데 주택 임차료를 주지 않으면은 해외 사무소를 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으면 많은데 그런데 이게 다른 단체가 코이카의 해외 사무소장 보내는 것보다 훨씬 적고 그다음에 이걸 주고도 살기 어렵다고 그만둔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게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주택을 어느 의원도 주택을 공급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네. 예, 당연히 아니 해외 나가서 근무를 하는데 가족하고 나가든 본인 혼자 나가든 나가면 숙식이 돼야 되겠죠. 이건 기본적으로 해주는 게 맞는데 네. 너무 과도하게 지출하고 있다. 이 부분을 제가 어느 의원을 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표님 한 번 더 살펴보시고 현지 전체적인 파악을 좀 하셔서 이게 합리적인지 좀 해보시고 나중에 보고 제가 방문해서 보니까 제가 보기에 험불한 데 살고 있던데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살펴주시고 한 가지 더 드려 죽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8페이지를 보시면 2022년도에 목적 사업을 12개를 추진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죠? 근데 지금 50페이지를 보시면 23년도 올해에는 지금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규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올해 사업이 하나도 이게 계속 연결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신규 사업이 왜 없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 청년마당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는 공사학습 그것도 있고 그건 대행 사업비에 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니까? 이게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거나 주관을 해서 하는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여기 보면 새마을 페스티벌 밑에 위에부터 보시죠. 이게 여기 그러면 왜 50페이지 여기 왜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까? 집행 내게 이게 뭐 신규 뭐 이런 거를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아 대행 사업이라고 돼서 그러시 이게 왜 이름이 대행 사업이잖아요. 지금 의원님께서 대행 사업이다 이게 지금입니다. 이게 대행 사업이죠. 이해 네. 뭐 이해하셨습니까? 예, 대행 사업이 제가 생각하기엔 대행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래 대형 사업은 있는데 목적 사업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원래 다른 용어가 있고 이게 자기 탓에 싸워가지고. 저기 재원을 저희가 받아서 한다 의미로 대행. 그러니까 그래서 시군에서 받아서 해도 대행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사업을 우리가 직접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 하네요. 목적 사업은 지금 여기 목적 사업이 지금 하나도 원래 계획이 없는데 이 부분은 왜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제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아마 분류상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서에서 이게 지적받은 적이 있죠. 어디? 부서에서 새마을과장이 이게 뭐예요? 새마을과장이 뭐 위원장님 새마을과장한테 여쭤도 되겠습니다. 네, 새마을과장 김홍규입니다. 네. 이 목적 사업에 있어서 새마을재단에다가 주무 부서 맞죠? 네, 맞습니다. 이게 지적 사항으로 해서 한번 자체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체 사업은 아니고요. 네. 그 집행계획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사업이 이제 기금 목표액이 300을 지난해에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올해부터 기금 이자가 약 10억 정도 느는데 제가 처음에 와 보니까 원래 이자분을 일반 사업에 그대로 집행을 하고 있어서 그것을 지양하라고 하고 그 이자분을 목적 사업으로 사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10억 2천만 원 이 예산 잡혀 있다가 지금 1억 7,800만 사용하고 8억 4천이 남았잖아요, 그지? 그래서 지적한 거 맞죠? 그 잔액 가지고 그런 것은 잔액 갖고 하는 건 아닌데 네.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잔액에 남았던 부분을 지적한 거잖아요, 그죠? 이 사업보다는 기금의 목적 사업대로 집행을 하라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 그것 때문에 지금 새마을재단에서는 사업을 계획을 안 잡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과문에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대행사업이라는 거는 도비나 시군비를 받아서 우리가 대행한다는 게 대행사업이고 그렇죠. 목적 사업비는 지금 새마을봉사과장 이야기한 대로 저희가 잉여금에서 일부를 운영비로 썼는데 그게 봉사과장 말씀으로는 사업비로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목적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달라진 건데 내용적으로는 전부 우리가 직접 수행한 겁니다. 아니 그래 예, 알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네. 새마을재단 목적에 맞는 자체 사업을 내년에는 좀 계획을 잡아서 새마을재단이 왜 있는지에 대한 취지에 맞게끔 구상을 해주시면 하는 바람을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대답을 하는데 좀 아니 안 됐습니다. 대표자님. 대표자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예. 답변 제가 답변을 그렇게 기다릴 만큼 여유롭지 못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됐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사업을 파악을 안 하셔도 됩니다, 대표이사님.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24년도에는 반드시 새마을재단 설립 취지에 맞는 자체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만약에 내년에도 새마을재단에 변화가 없다면 우리 의회 진지하게 새마을재단 설립에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 저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영석 의원님과 임기진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내년에도 갈 데가 없습니다. 저도 행복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같이 돌아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방금 이제 소통 문제가 많이 나와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지만 상임위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님들께 제가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초선으로 들어가 처음엔 잘 몰랐고 지금은 이제 배워가고 있는데 앞으로 소통을 위해서는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위원장님 보고를 드리고 또 동료 의원님들 스케줄을 체크해서 잡아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도 소통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도 이 행감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고 또
재단에 답변하는 과정 중에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제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것, 오해했던 것들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소통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새마을재단에 대해서 앞서 의원님이 여러 말씀 주셨는데 저 또한 대한민국의 자랑거리라 생각합니다. 가장 왜 그런가 하면 가난을 벗어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오랜 안 맞는 역사 중에 자신감을 갖지 못했는데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결정적인 정신운동이라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재단이 잘 되기를 우리 모든 의원님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행감도 지리에 따라서는 어떻게 들으시는 건 몰라도 굉장히 잘 되게 하려고 하는 목적하에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제가 이 행감 왔을 때 좀 동료 선배님과 함께 지적도 하고 바꿔주십사하고 부탁드리는 것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새마을 운동을 보니까 이제 당초 국내만 하다가 우리 재단이 아까 설립 목적대로 국내외에 활발한 활동하게 된 것에 대해서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새마을재단뿐만이 아니고 많은 행사를 가봐도 전부 이 어르신들만 대부분 참석을 합니다. 그럼 이 나라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저도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는 새로운 세대들이 들어와서 나라 발전에 기여를 해야 될 텐데 그렇게 세대 간의 이 소통도 잘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새마을운동도 역시 가보면 이번에 행사에 제가 모았습니다만은 젊은 사람들이 몇 프로 남는가 이런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청년을 좀 확대해달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아주 간략하게 이 부분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도 기억이 되고요. 저희가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마당이라 그래서 청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포럼을 해서 새마을에 관심 갖는 청년들을 확장하는 것을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교육과정하고 연결하는 봉사학습 기반의 해외 자원봉사단 모집, 그리고 새마을 페스티벌도 사실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행사로 추진한 거고요. 거기에 그 청소년들을 홍보대사로 임명한다든가, 그 다음에 출연진으로 한다든가 하는 식의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한 새마을 교육교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부터 고등학생들을 해외 자원봉사단으로 보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12월달에도 또 추가로 2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드리고요. 더 가열차게 그렇게 2024년도에도 청년이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제가 여기 구 쪽에 보면 지난번 시정처리 요구권 9페이지에 보면 기금에 대한 명확한 사용 용도를 규정할 것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 작년에 이 기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셨고요. 저도 이 300억 기금 조성하는 데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기금 지출할 수 있는 그 근거가 그 기금 운영 그 규정의 제4조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크게 나누어 보니까 기금은 원래 목적을 갖고 기금 조성을 하고 운영해야 될 텐데 일반 경상 경비를 막 이걸로 쓰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거를 금년 12월 28일 날 이사회를 열어서 기금 관리 규정을 개정을 했는데 제가 봐서는 거꾸로 한 것 같아요. 거꾸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종전에 개정 전 현행의 무연금과 하면 목적 사업에 사용한다는 게 잘 되어 있는데 요거는 잘 되어 있는데 여기다 플러스 운영 재원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거로 반대입니다. 사실 반대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사용 용도를 9가지 항을 쭉 끝에 있었는데 그 중에 반 이상이 일반적인 예산을 매년 받아서 써야 될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거를 차기 이사에 상정을 해서 좀 조정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의원님 취지하고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아까 저 총괄부장 이야기한 대로 사업 목적 사업으로 쓰는 거로 도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다시 원안대로 목적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저 위원장님 김옥희 과장 좀 질문 잠깐. 우리 생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련해서 이거 12월 28일 이사회 할 때 혹시 참석 안 하셨습니까? 이사회는 제가 참석 이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참석을 기금 관계 말입니까? 네. 기금 때는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의견을 혹시 못 내셨습니까? 현장에서? 22년 것은 제가 23년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는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말씀을 지금 방금 이승용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걸 좀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네, 알겠습니다. 여기 대표이사도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이 그 과에서는 계속 일반 경비를 이 이자로 충당하기를 바라면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네. 될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거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이 기금 이자는 기금 목적 사업에만 쓰도록 네. 그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과에서. 이거를 여기서는 그래 하고 싶은데 자꾸 그걸로 예산이 없으니까 이걸로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한다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예. 다음은 저는 사실 이거 한 장 한 장 제가 꼼꼼히 읽어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데는 못 보더라도 새마을재단이 우리나라 많이 있는 거라 잘 돼야 되겠다 이 일념 때문에 시간상 다 여쭤볼 수는 없고요.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 게 이게 행감자료, 업무 보고자료 5페이지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새마을재단의 미션과 비전은 전년도하고 본 게 동일하다고 제가 다 비교해봤거든요. 동일해요. 동일한데 핵심 가치가 추가됐더라고요. 그건 어떤 이유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이게 사실 제가 비전 미션 만드는 전문가인데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 보니까는 동행 해가지고 이렇게 쭉 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새롭게 미션 비전을 개정하려고 용역을 주니까 이분들이 단계를 너무 많이 해온 거예요. 너무 많이 해왔는데 제가 생각에 쓸데없는 것들이 쳐내고 이제 정리한 게 이거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경영 평가하는 분들도 그렇고 자꾸 핵심 가치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냥 양보해서 직원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집어넣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좀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정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부서별 업무가 발전하기 위해서 새롭게 변화도 필요하지만 또 어떤 의미로는 아주 중요한 것은 지속성도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4페이지에 보니까 부서별 주요 업무가 경영총괄부, 사업부, 홍보협력팀, 새마을연구소로 이렇게 이제 내년에 바꾸겠다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거 잘라가져왔어요. 그런데 작년에 보면 경영총괄부는 그대로 있고 전략기획 TF팀이 없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교육연수부가 없어지면서 새마을연구소가 딱 들어왔는데 이 큰 변화는 보통 변화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변화가 있으면 새롭게 역동성은 생기겠지만 어떤 의미로는 지속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조화롭게 했었다고 보는데 이거를 개편한 주요 이유는 뭔죠? 연구소는 신설된 거니까 별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난번에 의원들께서 홍보 협력을 많이 강조하셔서 네. 그 부분을 넣고 기획의 일부 기능을 새마을연구소하고 사업부가 직접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사실은 본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거는 새마을연구소가 신설됐는데 어쩌면 이거 하나가 새마을재단 정도의 중요한 거 아닌가 그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주요 업무는 둘, 넷, 여섯, 7가지 이렇게 기술을 했는데 아마 대표이사님께서는 적어도 이에 대한 의지가 강할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짧게 새마을연구소의 필요성과 목표가 뭔지 이 정도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로 기획에 대한 거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조직에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더해 말씀드렸고 그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예, 잘 지금 기획하신 대로 성공시켜 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저도 내일은 또 뵐 겁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좀부터 좀 말씀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쭉 읽어보니까 우리가 새마을 사업을 외국에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하는데 9페이지 새마을 국제교류 협력 사업에 대해서 박스 안에 여러 표현이 있지만 현지 새마을 사업 지속 가능성 제고 요 말이 있는데 지속 가능성 제고 9페이지만 9페이지 네네.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 바로 아래 본 대상 지역이 호티브 브라르 좀 말이 잘 안 되는데 이 나라는 작년에도 있고 올해도 있어요 사실은. 지속성을 갖고 있는데 전년도 대상 지역의 토고라든지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데는 없어졌는데 요래서 소통하려고 합니다. 이거를 여기 안 썼어도 지속적으로 하는 건지 이제는 손을 삐는 건지 제가 생각할 때 지속성을 생각하면 전년도 있고 다음에 없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걱정이 돼서 질문드립니다. 요거는 국제기구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있어서 그게 종료가 되면은 지속성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구를 발굴하거나 새로운 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1년간에 정말 우리가 이 새마을재단의 목적이 달성될까 본의원은 매우 걱정이 됩니다. 이 본사업으로는 혹시 지원받으면 단절될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지속성에서 괜찮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제 프로젝트는 1년 단위 사업도 있지만 단연도 사업인데 이게 저희가 5년 차인가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건 올해 종료되고 또 다른 국제기구하고 저희가 또 공모해서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문제점이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공모했으면 단절되면 사실은 사회복지공동모금에도 보면 1년 단위로 그 공모를 하거든요. 그러나 그 연속성이 필요할 경우 2차 연도에 해주고 3차 연도까지가 끝인데 아니면 자체 작업으로 한다든지 공모 말고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가서 그냥 1년 하다 그 다음에는 또 단절하고 그게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 새마을운동연구소 및 연수센터도 심지어 보니까 베트남 호치민대는 작년하고 올해도 하는데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방기대는 신규 대신에 여기 보니까 작년에 했던 키르기스탄 마나스 연수센터는 또 단락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네, 그 포트피바르 그 국제농업개발기금은 지금 저희가 7년 차 하고 있는 거고요. 내년에 완전히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이고 새로운 사업을 저희가 공모팀을 만들어서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을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전에 키르기스탄 연구소는 오랫동안 해왔는데 충분히 사업 성과가 완성됐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을 좀 새롭게 저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재원을 옮긴 겁니다. 예, 상대국의 욕구가 추가로 없다든지 아니면 문제 해결이 됐다든지 하면 단절하면 되는데 그게 잔존할 때 단기적으로 하고 끊는다 하면 그 효과는 미미하고 어떤 경우는 상대국이 우리한테 원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본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대표님. 일정 기간 지원을 하면 원래 우리가 무한정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일정이 1년이라 1년 본게 쭉쭉쭉. 그러니까 저희가 잘못인 것 같은데 단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5년 이상씩 하던 사업들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평가해가지고
그 완료할 만한 때 되면은 사업을 정리하고 다른 데로 옮깁니다. 네, 이사님 보충 질의 하나 드리고 좀 전에 김수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그 해외 사업에 해외 사무소에 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도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라오스는 주택 지원을 해주고 나이제리아는 코드티 부활은 안 해주고 있습니까? 거기 해주고 있습니까?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가 있는 분이 그냥 주택 일단은 안 줘도 된다고 얘기죠. 지금 여기 저 주택 지원금이라는 것이 급여를 제외한 겁니까? 네, 엑스트라가. 그 주재 사무소는 급여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한 많게는 이게 우리 본부의 그 직급하고 똑같았어요. 그 6급 직원은 한 2,200. 얼마? 2,200 연봉 그렇습니다. 그리고 4급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인도네시아 현 그 물가라든지 그쪽 근로자들 급여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거는 월 2, 300 이거하고 비슷하겠습니다. 2,500. 베트남보다 높은 상황이에요. 베트남의 그 반장급 기술직이 800만 동 정도, 우리나라 한 40만 원 받아요. 집값 한 달에 그 사람들 1년 연봉이 됩니다. 이 연봉이 우리 사무소 나가는 분들의 연봉이 2,200 같으면 공룡은 적죠. 공룡 터무니없이 적소리 나가는 그 지역에서는 제법급입니다. 근데 인도네시아 우리 사업에서 뭐 양식장 운영해주고 뭐 이래저래 했는데 월간 버섯 재배량 2020에 10,000개에서 월 5만 5천인데 이거 5만 원씩의 수입 얼마쯤 됩니까? 금액으로 하시면. 자, 그래픽 나오스 봅시다. 나오스의 비건 협동조합을 운영했는데 그 1년간 조합 기금이 400에서 500만 원 적립을 하고 있어요. 이 조합 전체에. 이 실적이라고 올려놓고 월간 주택 임대료를 200만 원씩 준다 이 말입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 완다든지 베트남, 스리랑카, 라오스 등등에 이 사람들이 우리가 생활에 가서 소득 증대를 하고 했던 이 금액들이 연간 1,000만 원이 안 돼요. 그 한 개인이 아니고 조합이고 그 마을이고 한 개 마을에 우물을 파주고 건물을 지주고 하는 그 돈보다가 우리 월 임대료가 더 많다는 거는 급여를 더 못 줘서 연봉을 더 못 줘서 편법을 주는 건가요? 물가에서 거의 맞지 않다. 이거는 지금 기준대로 제공하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게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 현지에 이제 조합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그 소득 금액을 가져가고 나머지 중에서 일부를 적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소득은 이보다 큽니다. 현지 주민들의. 근데 적립금 자체는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저 라오스에 700만 끼리 우리나라 돈 얼마쯤 됩니까? 아는 사람들 답변해 주세요. 현지화로 돼 있어서 농사이 그 트랙터 운영 80헥타가 기금이 1,600만 키, 그다음 옥수수 탈곡기 가지고 기금이 700만 킵이 조성됐다는 실적이 행감적으로 77쪽에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로 하면 이 금액이 얼마쯤 되느냐고. 위원장님, 누가 이 환율을 하는 사람 답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계산해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700만 킵이 나오시에 이런 실적을 올렸다. 버섯을 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 담당자가 누구지요? 사부장 이경복입니다. 네. 답변했어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00만 킵 정도 되면은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인플레이션하고 환율 좀 그게 있어가지고 기존에 했을 때 약 1,000불 정도 되는데
이거는 그 조합원 개인의 수익이 아니라 수익을 다 배분하고 조합 기금으로 저희가 모이는 그 그래 운영 먹는 게 아니고 700만 끼면 1,000불 정도 됩니다. 1,000불 정도 120만 원 되네 130만 원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구성원들이 그 노력에 뭐 노동 임금이나 이런 거 가져가고 나머지 기금으로 모임한 게 1,000불 그래 130만 원 좀 된다. 우리 숙소가 이 사람들 1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기금 모은 것보다가 한 달 숙소가 배쯤 된다. 이해가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사업장도 있었고 과거에 거기에 환율이 그 물가로 보면 우리 1억이나 그 1억은 그건 그대로 그래요. 월 23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로 이거를 주택 지원으로 준다는 거는 사실 좀 그렇지 않나? 이 계약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월로 그냥 월 계약에 월로 성공시키는가요? 우리 주재원한테 줘서 주재원이 지급하는가요? 계약서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계약서에 가져오는데 이 돈을 송금을 이 주택 업자 주인에게 주는지 우리가 주재원은 우리 사무소에 줘서 지급하는지 사무소로 줘서 지금 급여라든지 주택임차를 사무소로 보내면 그 돈 가지고 주택임차를 주고 자기 식비 쓰고 또 여기에 물론 또 이 주택 말고 본인 월간 쓰는 업무추진비라든지 그건 금액 적지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식비는 주택임차에 식비가 포함되는 겁니까? 식비는 자기 월급으로. 이건 오직 주택임차입니까? 지금 우리 그 인도네시아는 사무실이 어디 있는가요? 위원장님. 여기 우리 조성희 부장님 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족자카르타주에 있습니다. 자카르타 있고. 네, 족자카르타주에 있습니다. 족자카르타. 예. 족자카르타에서 우리 자카르타 지금 우리 사업장 거리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작업했던 게 뭐 본종이라든지 단종화이라든지 등등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했던 이 부분하고 족자카르타하고 거리가 얼마 좀 되는 거예요? 차로 한 서너 시간 정도, 또는 두세 시간 정도 마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럼 자카르타하고는? 자카르타하고 족자카르는 비행기로 한 시간 정도 가야 되고 또 저희가 자카르타 수방 지역에 또 정말 시범 마을이 있습니다. 베트남은 어디 있는가요? 베트남은 현재 마을이 그 사무소는 호치민에 있고 시범 마을은 지금 하노이 하노이에서 호치민까지 거리가 얼마인가요? 비행기로 한 4시간 정도 가는 거예요. 버스 타고 가면 어떻게 갈 테고? 버스 타고 현실적으로 1박 2일 가야 돼요. 예, 현실적으로 베트남 나라 자체가 이렇게 있는데 현실적 버스 타고 불가능. 우리가 새마을 운동을 전파하기 위해서 해외 사업에 가서 해외 사무소가 호치민이나 뭐 하노이처럼 대도시에 있어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은 거기 있으면서 실제 우리 대외 사업을 하는데 지원을 뭐 어떻게 하는지 그 우리 그 출장 나가면 안내하고 가이드하고 그걸 끝나는지 그 대도시에 나름대로 대도시는 우리가 지금 농촌부터 시작해 가는데 대도시는 새마을운동 아니라도 베트남도 호치민이나 하노이는 아주 번화가예요. 네, 맞습니다. 너무 빈부의 기차가 심하지만 네.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 네, 맞습니다. 자카르타는 그걸 못 그럴 정도로 바쁩니다. 그죠? 거기에 우리 주재원 사무소를 두고 거기 있다 보니까 이 임대료가 이렇게 비싸고 실제 이게 오히려 주재원들의 소득으로 돌아간다면 아까 말씀대로 그래도 뭐 적어가 들어오겠다 했는데 오히려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리고 여기 있는 국내에 있는 직원 육법과 그 직원 육법이 동등한 직급으로 주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해외 파견 수당을 못 줘서 이렇게 벼치를 주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주택 임대료가 월 300만 원씩 가까이 나와요? 현실적으로 어떤 집에 있는 거? 어떤 사무실에 있는 거? 현실적으로 이게 공무원 해외 수당 근무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포함하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거기 기준보다 저희 재단이 한 70%밖에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안전 문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자, 도시에 우리가 베트남은 이제 영사나 공사가 나가는 부분, 그 부분은 국가 대 국가 계약이기 때문에 완전 여러 가지 있어서
비싼 아파트를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국가 위신이에요. 대한민국 주재관 사무실이 걸머리한 아파트 같으면 그게 체면이겠습니까? 해외 여러분들을 모시고 집에 파티도 해야 되고 나가야 되고 할 상황이니까 호치민이 있든 베트남 잡자면 하노이 있든 어디 중심가에 아주 좋은 거주지도 마련하고 사무실도 있어야 될 거다고. 근데 우리 새마을 해외 사업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의원님 말씀도 일리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 시골 마을에 근무할 때는 전체 다른 시골 마을 여러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건망식 통제 조정하고 거기 가서 또 실제로 출장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그 시골 마을에 있으면서 그 다른 시골 마을에 가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시골 마을에 가는 건 아닌데 자 현실적으로 하노이에 있는데도 하노이 중심지에 있어야 될 것인가 조금 외곽에 있어야 될 것인가 예를 들어 중국 같으면 상하이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상하이 벗어난 부동지구 좀 넘어가가지고 있을 것인가 접근성만 있다면 어차피 주재원들 차도 다 지급하고 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비행기로 관시가이다 뭐다 그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해외 파견 나왔기가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려면 시골로 들어가야 돼요. 하노이에서 사업하는 게 아니잖아. 새마을 공동을 하노이에서 직접 하고 있는가? 하노이에서 본부를 직접 통제 조정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 어떻게든 간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서 오히려 해외 주재원 파견 수당을 주는 방법을 정부를 개정하더라도 임대료를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 집 사도 이동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 지금 좀 전에 그 김일성 의원님이 지적하시고 옆에서 보니까 사실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의 연소득, 그 물가 이런 거 봤을 때 주택 임대료에 거의 다 들어갔거든요. 이 사업 이동 같으면 이 마을에 사업을 몇 개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주재원 채웠고 바로 나가 사업하는 게 건물 하나 파정도 돈 100만 원 하면 되는데 1년 동안 2,300원과 집세를 붙으면 몇 개 마을에 건물 파주고 옥수수 기계사 트럭다 사주고 갈 사업 아니냐고. 꼭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댕기면서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어차피 요즘 인터넷 다 되고 하는데 사업이 정해지면 들어가고 하면 되는 거고 전문가 대동해가지고 통역하면 되는 거고 이 주재원이 있어서 물론 이 주재원이 여기 있음으로써 거기 또 신장하고 새마을도 더 원활하게 될 수 있겠죠. 있는데 이 주재원들의 주택 지원 금액에 비해서 이 효과가 덜 나지 않느냐. 이걸 사업을 바꾼다면 지금 여기서 몇 쪽입니까? 70쪽 보태는 이 사업을 바꾼다면 이 사업 전체 다 해도 한 사람 주재원 연주택비가 안 될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적했던 부분이고 꼭 필요하다면 당연히 지원을 하고 그 사업소를 열어가야 되겠지만은 면밀히 검토해서 실제 주택 입찰료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인지를 찾아서 이 금액에 대해서 좀 제고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네. 그쪽 봅시다.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아까 우리 동해 선배님도 말씀하셨는데 기금 조성된 기금을 운용대로 쓰지 마라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죠? 네. 기금의 명확한 사용 용도를 규정하고 사용하라니까네 재정을 복적사업 및 운영 지원에 쓰겠다 해가지고 술술 또 해놨네요. 네, 아니 제가 할게요. 자, 운영비 기금을 조성했던 왜 기금을 조성했던가요? 기금을 조정하는 것은 어떤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되기에는 최소한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네. 하다못해 옛날에는 장학금도 현금으로 은행에 예탁하더라지 건물을 못 사드렸습니다. 부동산 샀다가 뭐 이런다고. 그런데 지금 이제 교육청 같은 경우 좀 바뀌어서 각 장학회에서 건물도 매입하고 이제 시대가 바뀝니다만 그 기금은 어느 단체든 그 기금은 그 단체가 존속하는 이상 그 단체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 기금을 빼내 쓴다거나 기금을 뭐 다른 데 운용한다 그런 거는 국가가 못 알아보고 있죠. 네, 그
중요하신 말씀인데 그 부분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금 5번 못하고 이렇게 운영비용으로 쓸 수 있다고 정관을 바꿔서 기금을 5번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 그래서 저희가 기금을 쓰는 게 아니고 기금 이자를 가지고 활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운영비가 목적 사업에 관련된 운영비는 목적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개정했던 건데 지금 도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아까 저희 이 정관 개정은 어떻게 했는가요? 이사회가 제정가요? 목적 사업비로 쓰기로 지금 결정했고 그 목적 사업을 쓰기 위해서 운영적으로 목적 사업 및 운영적으로 쓸 수 있다고 정관 개정을 했잖아요. 네. 이건 지금 이사회에서 했는가요? 네.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있다면 정관을 개정하기 전에 의회와 소통해야 될 필요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기금이 이 정도 되는데 사실 이자가 이 정도 나오는데 이자를 계속 받아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좀 정관을 개정해서라도 이자 부분에 좀 쓸 수 있도록 해달라든지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가요? 그냥 정관 막 이사 정관 해서 돈 막 쓰면 되는가요? 이자가 쓸지 원고가 쓸지 이 내용은 뭐 어떻게 알아요? 다 쓴들. 목적 사업 있다 기가 예산 깎아가면 기금과 5분들. 여기에 목적 사업 및 운영 재원 쓰는데 어떻게 쓴다? 이자만 쓴다 없잖아요. 그럼 대표사님 오늘 이자가 쓰겠다는 얘기인데. 아니 기금은 원래 원본을 건들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이 정관을 개정할 때 행정사무감사 지적이사 의원들이었으면 정관을 개정할 때 의회에 가서 사실 그 재원이 이만큼 있는데 이 이자가 계속 이자만 넣어놔도 큰 일도 없고 이것을 해외 사업이든 국내 사업에 예산도 부족하게 좀 써야 되겠다든지 그렇게 해서 의회 승인을 더 하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정권을 개정하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래 하지 마라 그러면 정관 바꿔보면 되는 거예요. 또 의회에서 행정사무가 지적했으면 정관 바꿔보면 되고 운영 규칙 바꿔보면 되고 그건 아니죠. 그렇게 비칠 수가 있다. 아니죠. 당연히 그래 안 할 겁니다. 안 하고 돈에 대해서 공직자들 얼마나 무섭게 생각합니까?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고 나니까 정관 바꿔고 그냥 하겠다는 거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이 정관에 있다. 근데 그건 사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목적 사업에 쓰는 운영비는 목적 사업이라고 제가 사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 목적 사업에 대해서도 본의원이 너무 보충지를 길어서 그런데 또 질문을 의원들이 하겠습니다만은 위탁 사업과 목적 사업에 대한 명확한 부분 또 효율적인 집행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자 우리가 새마을세계화 재단에 기금을 조성해 놓고 그 후에 운영하려고 사업한다고 예산 안 줄 수 있는가요? 예산 안 주고 의회에서 세계 사업 하지 말고 예산 삭감한 적이 있는가요? 혹여 의회에서 삭감했다면 그 사업이 온당치 못했거나 계획이 잘못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하지 새마을 종주도시 경북에서 새마을 세계화 운동을 그 브랜드 가치를 깎기 위해서 예산 삭감하지는 않아요. 그 사업이 타당하다면 더 지원해주고 더 많이 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하고 지적하고 싶은 게 해외 주재관 있어야 되는지 그 해외 주재관 연봉과 사무실 운영비면 이 개발도상국 후지군 가서 엄청난 사업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어제 연간 5천만 원, 6천만 원을 갖다 지원한다면 지금 이 나우스 등등 사업에 연간 돈이 얼마입니까? 몇백만 원 가지고 뭐 새마을 지도 건물 하나 가지고 교실 하나 지주고 몇백만 원 간다고. 그래서 없애라는 게 아니고 있다면 이렇게 많은 주택 임차라든지 이런 걸 준다면 거기에 걸맞는 활동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 예산이 그렇게 지급이 안 돼도 될 정도의 장소라든지 주택 임차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외 사업에 나갔을 때 해외 주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뭐가 얼마나 있는지 지금까지 이 해외 주재를 통해서 그 사업을 요청받았고 우리가 진행한 게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이따가 위원장님 자료로 좀 제가 좀 요청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그 7개 주재가 나간 중에 이분들이 요청해서 그 나라에 우리가 사업한 게 뭐가 있고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잘하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새마을 세계화 재단이 그야말로 정말
세계 우뚝 솟는 전 세계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는 그런 재단으로 거듭나주기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인수 의원 보충기 수고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정의한 의원님들이 소통을 얘기했는데 정말 김일수 의원이 이 지역구 의원이다. 내가 볼 때는 아까 얘기들 깜짝 놀랐는 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든 의원들하고 소통이 인데도 가까이 있는 의원님하고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김일수 의원이 새마을 제3개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려운 점을 알고 있고 거기에 불필요한 점을 알고 있으면 혼자 알고 있는 겁니다. 저희한테 보고를 합니다. 새마을 재단의 위원장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겠습니까? 그럼 저는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들이 상의하고 또 집행부하고 건의를 해가지고 이걸 한번 검토를 해봐라. 그러면은 대표이사는 덕분인 거 아닙니까? 아닌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조성희 이사님도 개인적으로 덕분하고 김일수 의원이 하는 거 아닙니다. 새마을 세계재단의 그 발전과 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깜짝 놀랐는데요. 물론 지역구 일에도 바쁘고 하다 보니까 못 만날 수 있지만 전화라도 해가지고 그게 결론적으로 우리 의회하고 소통되고 집행부하고 소통되는 여건을 앞으로 꼭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아니 김일수 의원도 하나의 경상북도 도민의 심부름꾼입니다. 지가 잘 나가 도의원 되는 거 아니고 주민들이 도와주고 국민 시민들이 도와줘가지고 도의원 해준 겁니다. 응? 그러니까 정말 같이 소통하면서 오늘까지는 요랬더라도 다음부터는 이 시간 의원은 지역위원하고 소통하시 부탁드릴게요. 또 김일수 의원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국내에 도의원 몇 명 있습니까? 무슨 거 있죠? 알긴 안 해. 같이 소주 한잔하고 어떤 발전 방향으로 얘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대표이사님, 네. 우리 새마을 세계재단 이게 별도로 뭐 얘기를 하고 오늘 의원님들이 해외 때문에 얘기했는데 이 출범이 2012년도에 출범이 됐는 거 알고 있죠? 네. 그럼 한 몇 년도 10년 넘었죠. 정말 그 막대한 도비를 이 노예에서 이제 지어진 이유는 새마을 세계아들들이 각 나라의 8개 나라의 지역 개발을 통해 참 크게 기여를 하라고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상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 같은 경우 달리 생각하면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보고 있죠. 네. 예, 보고 있는데요. 단지제 세계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경상북도도 이제 좀 변해야 된다. 이거는 뭐 그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대상국가 간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다른 사업의 연계 확장을 이제는 노력할 수 있다. 노력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돈에 관련 기업들의 현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판로를 개척하는 새마을 세계재단에서 또 각종 현지 공사들의 도내 기업 수주 연결 등 같은 이런 이제 새마을 사업에 관해서 이제 그런 어떤 조건이라면은 국내 기업 특히 도내 기업체들이 진출할 수 있는 아까 8개 했죠.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새마을 세계가 제네에서 좀 해줄 수도 앞으로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경상북도가 개도국의 국가를 변혁시키는 사업에 앞장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스리랑카하고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을 하고 있는데 그게 경북에 제가 전에 한번 위원회 가서 보고 드렸는데 그 스리랑카는 국가 차원에서 새마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그리고
행정부의 그 경상북도가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국장급 공무원도 만들고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하고 연결해서 그 작년부터 새마을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성공시키는 것이 새마을 세계대단의 업무고, 그런데 그런 나라들하고는 교류를 하려면 어떤 경우는 경북에 있는 기업 가지고는 연결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커피도 그렇고 농기계도 그렇고 연결하려고 계속 애를 쓰고, 지금 뭐 아신 기업도 있고 여기 대구의 커피 명가도 있고 이렇게 몇 군데 해서 연결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여건상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하다 그러는 게 위원들께서 협조를 안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좀 크게 봐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를 바꾸는 일에 좀 매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관리상의 이런 부분들은 뭐 미진한 게 많겠죠. 그리고 위원님들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개별적으로 이렇게 접촉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저는 원래 제가 공부를 한 사람이 저는 그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 익숙한 사람이지 제가 개별적으로 알겠습니다. 그건 양해하시고 예, 제가 좀 미진해도 양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앞으로 대표이사님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좀 폭넓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세계화 사업이 지도될 것인가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소통 문제가 나왔는데요. 우리 위원들이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해요. 세계화 새마을재단의 어떤 일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전화를 몇 번 하니까 어떤 직원이 담당자가 없습니다. 출장 갔습니다. 또 어떻게 하고 또 없다. 야, 이게 잠깐 이런 위원장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얘기도 내 들었어요. 듣고 이러는데 정말 우리 직원들이 소홀함이 없도록 대표이사님이 또 그런 교육과 그게 결론적으로 이제 도민들이 도의원이 전화 온다 하는데 도민들이 전화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저는 더 하고 봅니다. 그런 교육을 좀 철두철미하게 우리 상임이사님 철두철미하게 좀 교육해가지고 정말 새가 이 재단이요 좀 변화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일수 의원이 새마을 페스티벌 올해 1위째 했죠. 그날 안 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듭니다. 세계화 재단하고 새마을 세계재단하고 새마을 지도사하고 이거만 안 맞다. 불합이 한다. 그 사람들하고 뒤에 지역별로 22개 시군이 이제 입장할 때 그 뒤에 가지고 내가 대화를 해봤어요. 완전 새마을 세계화 재단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거 뭔가 잘못됐다. 그런데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각 지역에서 22개 시에서 읍면부터 시군부터 해가지고 봉사단체고, 새마을 세계재단은 영구직이고 단독으로 가는 이 조직인데 같이 생각을 하지 마라.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지 완력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야, 이건 너무 좀 심하다. 세계재단은 재단이고 새마을 협회는 협회고 하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내가 개인적으로 볼 때 자기들이 새마을 세계재단 위에 올라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김호기 과장이 있는데 자, 이거는 어떻게 할 건가? 왜 새마을 세계재단에 일하는 거를 새마을협회에서 이리니 저리니, 심지어 22개 시군에 첫날 페스티벌 하나 나는데 내가 볼 때는 22개 협조를 해가지고 차량 한 대서 놔도 분위기가 확 살아있는 거죠. 이런 축제는 없잖아요. 사람이 북적북적 웃고 먹을거리가 있고 이게 축제고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거의 치고 나와야 거의 내가 거의 다 왔어요. 국기 한 개 들고 4명 5명 왔다 있더라고. 왜 이래 오느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 자, 이거를 우리 김호기 과장님, 국장님 잘 해가지고 서로 그리고 완력이 안 될 수 있도록 새마을 협회에 교육을 하든, 어차피 새마을 협의회도 운영비 주제요. 사무실 별도잖아. 지난번 이거 올라가서 내가 못 들어오게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교육을 하든 그런 생각을 버리도록 꼭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생활세계재단도 또 이런 행사를 하는 거 협조가 안 되고 하니까 이제 제3자들이 볼 때 우리 지사님도 그 얘기를 했다고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꼭 좀 관리 좀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 새마을재단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고합니다.